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지상권의 처분. 먼저 지상권 처분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 받고 팔 수 있죠. 지상권을 뭐 할 수 있다? 양도. 그리고 지상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어요. 빌려주면 뭐 받을까요? 임대주면 차임 받죠. 임대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투한 자본을 회수할 수 있고, 그리고 지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상권을 담보로 뭐 은행으로부터 대출 같은 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자한테 돈을 빌리고 지상권 위에다가 제3자에게 저당권 이런 거 설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세 가지 잘 외웁니다. 지상권의 처분 방법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세 가지 뭐다? 양도, 임대, 담보 제공. 다시 지상권 처분 방법 세 가지는 양도, 임대, 담보 제공. 이때 이 세 가지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지상권 설정자 갑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동의.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상권자 너는 이러이러한 거 못한다. 양도 못한다. 뭐 담보 제공 못한다. 이렇게 금지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안 돼요. 금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의 처분은 완전 자유라서 어떠한 내용의 제한도 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 뒤에 걸 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지상권의 처분 방법은 세 가지인데 뭐 있다고요? 양도, 임대, 담보 제공. 다만 이때 이 세 가지 행위를 할 때 설정자 갑의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그다음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잘 써서 외우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올까요? 밑으로 내려와서 지료 직업 의무인데요. 지료 직업 의무 찾았어요? 아까 봤던 내용이 첫 번째 문제가 나오죠.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지료 내는 경우가 많다 안 내는 경우가 많다? 내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럼 지료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시험에 필요한 거면 좀 하나 밑줄 합시다. 쭉 내려와서 지료는 끝에 지료는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콩, 쌀 이렇게 물건으로 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지료는 금전에 하나한다 하나지 않는다? 하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지료 증감 청구권인데요. 동그라미 2번. 지료 증감 청구권 찾았어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읽었다고 치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래도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한 번만. 자, 읽어보니까 뭐 내용이 뭐예요? 지료 정했는데 보니까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랬죠. 이게 경제사적인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료 정했는데 경제사적인 변동에서 지료가 적당하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려달라 내려달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목차를 봐봐요. 지료 증감 청구권에 증감 동그라미 하시고 증감 동그라미 하고 지료 증감 청구권에 증감 했죠. 이거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성권이라 그랬으니까 각각 상대방의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증액 감액의 효과가 곧바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료 정했는데 지가가 상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 쪽에서 지료를 증액해 달라고 청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자의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증액의 효과가 곧바로 생기는 거예요. 지료에 관한 약정을 맺었는데 지가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 쪽에서 지상권 설정자에게 지상권 설정자한테 지료 감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시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이니까 지상권 설정자에 뭐가 없어도 승낙이 없어도 곧바로 감액의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이 형성권이게 지금 두 개죠. 뭐죠? 아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니까 매수청구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매수청구권 그 다음 증감청구권 이런 것들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이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오세요. 오른쪽에 와서 지료 체납의 효과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별표. 지료 체납의 효과 별표.
287조인데요. 지상권, 소멸 청구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상권자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아, 2년 이상. 2년 이상. 그러면 이거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 볼까요? 지르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한 겁니다. 지르를 매년 말에 100만 원씩 내기로 했는데 2000년도에 지르 안 냈어요. 2001년도에 또 지르 안 낸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또 지르 안 냈어요. 몇 년 체납한 거죠? 3년 체납한 거죠.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요 2000년도에 지르 안 냈고 2001년도에 또 연달아 지르를 안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년 이상 그랬으니까 2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2001년도에 또 지르 100만 원을 낸 겁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지르 100만 원 안 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는 연달아 2번 체납을 한 경우고 여기는 연속된 체납은 아닌데 어쨌든 총 2번은 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 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때 2년 이상의 2년 동그라미 하시고 2년 동그라미 하고 2년이라는 게 연달아 2번을 말하는 거예요. 총 2번을 말하는 거야. 총 2번. 일단 그렇게 써두시기 바랍니다. 2년 이상의 2년이라는 건 총 2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체납한 지르를 합한 금액이 2년분의 1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낸 돈을 다 더해서 2년치가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에 지상권에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소멸 청구 몇 줄 하시고 거기다 써볼까요? 그러면은 청구권인가요? 형성권인가요? 청구권이 돼야 돼요? 형성권이 돼야 돼요? 지금 누가 지르 안 냈죠? 누가 지르 안 냈어요? 지상권자 쪽에서 지르 안 낸 거죠. 그러면 지상권 소멸 청구한다는 건 건물 같은 걸 뭐하고 철거하고 토지를 나한테 빌려주고 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지금 지상권자 쪽에서 지르를 안 내서 지상권 설정자가 소멸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럼 지상권이 소멸함에 있어서 지상권자의 동의가 승낙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죠. 지가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그럼 얘도 똑같이 이름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이 뭐다? 형성권. 그럼 3개 외워야 되겠네요.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이고 3개 뭐죠?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 일단 외웁니다. 여백에 좀 써서 정리해 볼까요? 어디다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287조 조문 옆에다 정리하면 되죠. 그러니까 페이지를 왜 넘겨요? 239페이지. 아까 읽었던 조문이 287조잖아요. 그 보조단 여백에 보면 쓸만한 공간이 되죠. 불러드릴 테니까 써보세요.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것. 자, 첫 번째 매수 청구권. 그리고 증감 청구권. 그리고 소멸 청구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워서 필요할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름은 뭐이지만 청구권이지만 실질이 형성권인 거. 얘네들은 다 결론이 뭐죠? 형성권이라고 그랬으니까 법률 효과가 생길 때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죠? 매수 청구권. 두 번째 증감 청구권. 세 번째 소멸 청구권. 외워볼까요? 매수 청구권, 증감 청구권, 소멸 청구권. 얘네들은 실질이 다 뭐라는 거예요? 형성권.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 봅시다. 밑으로 내려와서 소멸의 효과 쪽에서 제가 읽어보겠어요. 285조 조문인데 1항에 지상권이 소멸한 때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원래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물을 다 철거하고 깨끗한 상태로 비워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수거권 원상 회복 의무예요. 다만 이렇게 이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면 건물 같은 걸 다 철거하고 토지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되돌려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이 수많은 지상권 소멸 중에서 무슨 만료로 소멸하고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고 그다음 건물이 현존하고 있을 때는 이 지상권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특별히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지상권이 소멸하면 무슨 원인인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물을 수거해서 원상 회복시키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상권 소멸 중에서 무슨
만료로 소멸했을 때 존속기간 만료. 존속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해서 지상권이 소멸하고 건물이 남아있다면 지상권자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뭐다? 갱신청구권하고 지상물 매수청구권. 자, 그러면 이때 요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지상권 설정자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지상권자에게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는 거 봤죠? 그 밑에 요 지상권 설정자 갑 이 사람에게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지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는데 보니까 건물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럼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 토집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건물 같은 게 있는 게 갑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밑에 갑은 내가 건물에 해당되는 시가만큼 돈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 쪽에서 또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내가 요 건물에 해당되는 시가만큼 돈을 줄 테니까 그 건물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싫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도 형성권인 거예요. 형성권.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자 쪽에서 건물에 해당되는 시가만큼 돈을 주고 이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를 하면 을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도 뭐가 있고 지상권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고 또 누구에게도 지상권 설정자에게도 지상물 매수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 대신 매수청구권이 있는 건 맞는데 그 내용은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 갑보고 매수 청구할 수 있잖아요. 뭐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네가 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 지상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건물을 나한테 팔아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은 갑보고 사라고 청구를 하는 거고, 갑은 을 보고 팔아라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 결론.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 모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하세요. 지상권은 뜻이 뭐예요? 지금까지 거의 피를 토하면서 설명했는데 소유 사용이죠. 소유 사용.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건물 같은 걸 짓기 위해서 남의 땅을 직접 사용하는 제도, 이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권 제도를 좀 봐볼까요? 오른쪽 페이지 아래로 내려와서 239. 지역권 일반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역권 일반. 먼저 291조 지역권의 내용 찾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291조 지역권자는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기 토지 하나 밑줄 하시고 타인의 토지 하나 밑줄 합니다. 지역권자들은 우리 실제 생활에 많아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또 별로 없는 정도가 아니고 뭐 거의 없다. 거의 없다. 거의 없어요. 부동산 실무할 때도 뭐 지역권 제도 뭐 봤으면 학원으로 전화 좀 주세요. 요즘 드디어 지역권을 봤어요. 이렇게. 지역권 제도가 잘 안 쓰이는 이유는 뭐 판례가 거의 없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실제 생활에 잘 안 쓰이니까 판례가 거의 없는 거죠. 실제 생활에 많이 쓰이는 제도는 다툼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럼 판례가 계속해서 나오기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역권은 실제 생활에 거의 없어요. 대신 그 의의하고 특징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A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다음 갑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갑은 사람이 아니고 토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A가 갑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즉 A가 갑토지의 소유자이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제 누가 B가 을토지의 소유자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갑토지 소유자는 누구예요? A라는 사람. 그다음 을토지 소유자는 B예요. 자, 이게 누구랑 출입할 수 있는 공로예요. 근데 이 갑토지는 여기까지는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통로가 있는데 공로에 나가기 직전에 을토지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 나가면 되는데 돌아 나가는 길도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 갑토지는 공로에 나가려면 반드시 무슨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 A가 을토지를 무단으로 통행하고 이런 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무단으로 통행하게 되면 B가 A에 대해서 어떤 걸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담장 같은 거 꽉 쳐버리고 너 다니지 마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통행하는 건 안 되고 이때는 A라는 사람이 B를 만나서 너의 땅을 좀 통행로로 사용하자는 계약을 해야 돼요. 이게 지역권 설정 계약입니다. B랑 만나서 너의 땅을 좀 통행로로 사용하자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계약이라고요? 지역권 설정 계약. 그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역권 설정 계약은 A하고 B가 합의했다는 거죠.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다는 뜻일까요? 그 풀어서 말하세요. 그냥 지역권 설정 계약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A가 을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기로 A하고 B가 합의했다 이 말이죠. 이게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는 겁니다. 그 밑에 요 A가 지역권을 취득하게 되는 원인은 B랑 계약을 맺은 거니까 요 지역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 계약이니까 법률행위. 따라서 몇 조가 적용되죠? 186조. 186조 조문 어떻게 돼요?